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방이 비상인데요. 서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까지 퍼부었습니다. 침수나 범람 같은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YTN 뉴스타트에서는 피해 상황부터 전망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건 교육부 이진숙,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인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커지는 분위기죠. 전원 통과를 목표로 잡았던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류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관련 영상 보시고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폭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충남 홍성, 홍부급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서산 수석동에서 시간당 114.9mm의 물폭탄이 기록된 데 이어 오늘 새벽 5시 22분 홍성, 홍부급의 시간당 강수량이 최고 98.2m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충남 지역에는 어제와 오늘 사이 서산 수석동에서 4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고요. 태산 태안읍에서도 3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충남과 경기 남부에는 18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충남 이남 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야외 작업이나 다른 작업들을 중단하고요. 지하 공간으로의 출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중부지방, 특히 중남에는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희 YTN에도 도로가 물에 잠기고 물건이 떠내려가는 등 많은 제보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제보 화면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충청권에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충청권에는 밤사이 1시간에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밤새 폭우가 이어져서 산사태와 홍수주의보, 경보 등이 끊임없이 발령이 됐습니다. 비는 특히 충남 당진과 서산, 태안 등지에 집중됐습니다. 태안군은 새벽 2시 40분쯤 태안시내 일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통제 중이라는 안내 문자와 함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면 대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안시청 관계자는 서부시장 근처에서 한때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다며 비가 워낙 거세게 내리다 보니 물이 쉽게 빠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당진시는 새벽 3시쯤 신편명 초대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당진천 인근에선 역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새벽 4시쯤에는 아예 당진천이 범람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한 제보 화면이 YTN에 속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화면은 저희 재난 보도 시스템에 나온 화면들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 화면이 YTN에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제보 화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먼저 제보자께서 새벽 2시 20분쯤 당진시 채운동 당진중학교 근처라며 보내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도로를 지나갔고요. 또 타이어가 완전히 잠길 정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연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는 도로가 완전히 잠겨서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보자는 주차한 차가 잠길까 봐 현장에 갔다가 찍은 영상이라며 대피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진 채운동의 또 다른 현장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계단 아래로 쏟아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차들이 주차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안에도 물이 마치 계곡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사진이지만 생생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인데요. 제보자의 가족들은 새벽 3시쯤에 방송을 듣고 차를 빼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이미 저 정도로 물이 들어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운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새벽 4시 40분쯤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 지금 마티즈 크기의 차 한 대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하신 분은 성인 남성이 걸어다니면 배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였다며 완전히 물바다가 됐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물론 서산의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서산시의 성현 테크노밸리 근처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이 트럭을 포함한 차량 2대가 오도 가도 못하게 물에 빠진 채 서 있습니다. 뒤로는 플랜카드가 보이는데 아래에 있는 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겨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흰색 차량, 아예 떠내려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차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창문 아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이 비가 이렇게 오다 보니 당진에선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배감로의 한 아파트 짧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폭우에 폭염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에어컨을 켜려고 하는데 계속 꺼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벽 3시 정도부터 이런 정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어서 칠흑같이 어두웠다는데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전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진, 특히 대덕동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새벽 3시쯤인데 지금 파란색 통이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쯤에 천둥 번개가 계속 뚜렷하게 화면에 담기는 가운데 도로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서 마치 개천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통이 둥둥 떠내려올 정도라면 위쪽에서는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라서요. 날이 밝는 대로 침수 상황을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 양유정 1로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주차된 차들의 바퀴가 물에 잠겨서 위태로운 모습인데 택시 한 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더 내렸으면 지금 경찰차도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트럭이 앞으로 좀 더 가려다가 지금 차마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읍내동의 호수공원 사거리 근처 한 오피스텔입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차 있어서 밀대로 물을 밀고 있는데 이 제보자가 지금 유리창을 열고 카메라를 밖으로 외부로 화면을 비추자 마치 하천 같은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번개가 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차 한 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등을 킨 뒤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바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오피스텔 거주자였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가득 찼을지 걱정되지만 가둘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남 다른 지역도 비 피해가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내수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지 의심될 정도로 잠겨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바닥이 어딘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서산, 당진 말고 지금 청주도 이 정도라 다른 지역의 피해도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예산군 덕산면의 수덕사 근처입니다. 이 번개가 끊임없이 치는 가운데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아주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이었는지 도로였는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제보자 설명으로는 와롱천 상류가 범람해서 이 다리를 덮쳐서 영상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새벽 일찍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일터로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권에 비가 쏠리면서 천둥 번개까지 동반이 됐는데 관련 피해 신고도 있었습니까? 네, 새벽 1시쯤에는 충북 진천 광해 연면의 한 공장에서 번개가 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불이 번지지도 않았지만 보관하던 폐아세톤 탱크에서 불이 시작돼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소방은 다만 신고자의 주장대로 번개가 화재의 원인이 됐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비 피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잠시 뒤인 새벽 6시쯤 밤사이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밤 11시에 발표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가장 최신이었는데 이 자료에는 오산시 사고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듯 밤사이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 천둥 번개도 지금 쉬지 않고 내렸친 만큼 추가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지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저희 YTN에 들어온 밤사이의 제보 영상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남 예산군 덕산면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수덕사 근처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도로인지 아니면 하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흙탕물이 굉장히 빠르게 거칠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 설명으로는 와룡천 상류가 범람해서 다리를 덮쳐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새벽 일찍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유속이 너무 빨라서 일터로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충남 당진시의 채운동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겨 있고요. 승용차들도 반쯤은 물속에 가라앉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보시는 것처럼 비 피해를 입었는데요. 제보자는 성인의 아랫배까지 물이 찼고 차가 물살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안전에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충남 서산 양주정 1로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의 모습인데요. 택시가 한 대 지나가는데 물을 거의 가르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도로를 따라서 흙탕물이 모두 뒤덮여 있습니다.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바퀴가 절반가량 물에 잠겨 있습니다. 트럭 역시도 힘겹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빗물이 집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가구나 가전제품 피해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대로 계속해서 밀어도 바닥에 들어찬 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새벽 2시 반쯤 충남 서산 읍내동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건물 바로 앞에 사거리까지 흙탕물이 들이차면서 1층 로비까지 물이 범람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가득 찼을지 걱정되지만 가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역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데요. 거의 흙탕물에 바퀴가 잠긴 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채운동에 있는 공터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물이 발목까지는 차오른 모습이고요. 제보자분은 차를 주차장에 대놨다가 바깥에서 들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 자신의 차량을 빼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영상들 저희 YTN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보신 것처럼 충남 쪽에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비를 극한호우라고 부르죠. 비의 강도에 따른 위험도와 대처 방법은 무엇일지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하늘에서 쏟아지는 굵은 비, 도로에 물이 고이고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비의 강도는 시간당 5에서 10mm 수준입니다. 다소 빗줄기가 굵어지지만 우산을 쓰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시간당 30mm 안팎이 될 때부터입니다.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고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 곳에 시간당 30mm의 양으로 2-3시간 쏟아지면 하수구가 넘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는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내렸다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물폭탄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강하게 쏟아져 짧은 시간에도 하수관이 역류하거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백 년 주기로 찾아오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잦아지며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한 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땐 무리하게 운전하기보다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내릴 때 야외 작업을 하거나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시간당 8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한두 시간만 쏟아져도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죠. 여기다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문자를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다시 호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충청권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청 지역 곳곳에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청주시 본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뒤를 보니까 지금은 비가 약간은 잦아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충청권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주도 새벽 3시쯤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충청 지역은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충남 서산의 경우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고 당진과 태안에도 시간당 90mm에 가까운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비 피해에 대비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잇따라 발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충청 지역은 충남 서산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서천과 당진도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남 당진시는 오전 3시 53분을 기해 당진천이 범람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당진 초등학교와 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도 당진 역전 채운교 등의 홍수경보를 구여군 지청교, 충남 농산시 동성교 등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아직 정확한 비 피해 신고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에도 충청권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해 출근길 교통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침수된 도로가 많고 지하차도나 저진의 통항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와 재난 문자를 꼭 확인하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분평동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네, 충청 지역에 머물던 비구름대가 전북으로 점차 남하하면서 어제부터는 전북 일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도 강풍주의보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군산 구시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은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거의 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 전북 군산으로 새벽 중계를 나온 이유는 밤사이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비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예보와 달리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충청남도에 머물던 비구름대가 오늘 새벽부터 조금씩 전북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군산 어청도에 163.5mm, 군산 말도에 80.5mm, 익산 함라에는 3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에 42mm, 군산 말도에 38.5mm의 비가 쏟아졌고 전북 완주에는 13.8mm에 그쳤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고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서해 먼바다에 위치한 강한 비구름대가 전북 내륙으로 유입되면 오늘 오전에서 낮 사이 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 오후 군산과 익산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과 달리 아직 전북은 조용한 모습인데요. 비 피해 상황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12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대부분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배수로를 막은 게 원인이었는데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빗물이 도로 위로 넘쳤고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40분쯤에는 전북 전주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과 5분 뒤인 저녁 6시 45분쯤에는 전주의 또 다른 도로에서도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어제 전주에 내린 비는 모두 18mm, 시간당 5.3mm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집안이 축축하게 젖으면서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모레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 구시청 광장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경기 오산시 가정동에 있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래를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결국 사망했는데 소방은 수도권에 쏟아진 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가도로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아래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차 2대를 덮쳤습니다. 뒤따르던 흰색 차는 앞부분만 잔해에 쓸려 탑승자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앞서가던 차 한 대는 18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통제선 멀리 사고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소방당국은 무너진 옹벽이 길이 40m, 높이 10m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은 구조작업 끝에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있던 40대 남성 한 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은 구조물에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여가지고 구조물이 워낙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관계로 뜯어내서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소방은 수도권에 내린 폭우가 옹벽 붕괴의 원인이 됐을 거라고 1차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산 지역에는 하루에만 6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 등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청과 함께 이번 사고와 호우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 경기도 오산에서는 주변 도로의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비가 내리면서 추가로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복구 작업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에 통제선이 쳐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현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이곳 고가 차도 아래를 지탱하고 있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제가 서 있는 이곳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 한 대가 지나고 있었고 40대 운전자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일단 이곳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고 지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도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들이 현장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통제선 바깥으로는 이렇게 굴착기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별다른 복구 작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까지는 잔해를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지만 비가 많이 오는 만큼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새벽엔 멈춘 겁니다. 오산시는 회의를 거쳐서 복구 작업 재개를 결정할 전망인데 날이 밝으면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일단 내놓았습니다. 네, 교통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옹벽이 무너진 이곳 차도로 오는 사거리 쪽 출입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또 옹벽이 무너진 바로 위쪽 이곳 고가도로 출입 역시 양방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안전 확보가 된 상황 이후에 계속 이곳 현장 통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합동 감식을 거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실 여부가 발견된다면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고 원인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소방은 어제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내렸던 비 때문에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 오산시에서는 6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일단 관계 당국이 제대로 이곳 사고 위험에 대응했는지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쯤에 사고가 난 고가도로에서는 포트홀이 발견됐었는데 오후 5시 반쯤부터 고가도로에서는 한방향 차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다만 고가도로 아래쪽 차도에서는 차량이 계속 지나갔는데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한 대가 매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경기 남부 쪽 호우 상황도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오산시 쪽 상황부터 설명드리면은 계속해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있고 이따금 이렇게 강한 비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간밤 큰 인명 피해 상황은 경기 남부 지역 쪽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 소방 재난본부는 간밤에 차량이 고립되거나 인명 구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오늘도 경기 남부 지역에 80mm 이상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본 만큼 침수와 토사 유실 등 위험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 현재 상황인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열차 운행을 일시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레일 쪽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걸 코레일 이용하실 분들은 코레일 톡이나 앱 같은 거를 확인하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부선에서는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의 일반 열차가 일시 운행 중지가 되고요. 다만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장항선은 천안역에서 익산역 간의 일반 열차가 일시 운행 중지되고요. 서해선은 송성역에서 서화성역 일반 열차, 그리고 1호선 전동열차는 평택역에서 신창역 일시 운행 중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30분 기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열차 운행이 일시 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용하실 분들은 코레일톡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일단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수량 변동에 따라서 운행 재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충남 쪽에 호우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제보자분 연결해서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울 제보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신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서산시청 옆에 있는 양유정 1로 양유정 마을이고요. 옆에 산을 끼고 있어서
저지대 지역이라 물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네, 저지대 지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침수 피해 있었습니까? 네, 2시에서 3시 사이 침수 피해가 크니까 부춘산과 그 봉화산 지역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잠시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3, 4시쯤에 해소되었다가 다시 4, 5시에서 다시 또 호우가 더 심해지는 바람에 네. 지금 현재 다시 재침수가 되면서 물이 빠지고는 있지만 침수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물 수위가 예. 올라오고 있고 도로도 침수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에게 영상을 제보해 주신 시점이랑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비는 2, 3시에 비해서는 다행히 줄긴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서 지금 다시 하천이 범람했는지 산 쪽에서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동네 쪽으로 다시 범람하고 있어요. 네. 그 제보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낙뢰랑 그리고 번개, 천둥 번개 같은 게 많이 치는 상황이고요. 거의 2분당 1번 골 해서 2, 3번 골로 정말 많은 낙뢰랑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요. 아까보다는 다행히 낫긴 한데 현재 수준으로 진짜 범람을 많이 해가지고 네. 동네가 많이 침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도로가 예. 2시, 3시 수준보다는 나아졌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량이. 재난 문자도 받으셨습니까? 방금 받았고요. 성남동 쪽 하천 때문에 지금 경고가 바로 들어와서 방금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받으셨으면 얼마나 자주 오던가요? 다행히 많이 오진 않았지만 아마 주민들을 위주로 경고를 지금 발송하고 있어서 네.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4회에서 5회 정도로 평소 빈도수보다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특히 다른 분들도 공무원분들도 지금 상황 파악을 하시느라 지금 수신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네네. 계신 곳 이웃 주민들 피해는 보이는 게 있습니까? 현재 취수판을 설치했던 옆동 빌라가 지금 취수판이 유량에 의해서 무너져서 지금 다시 짓고 계시는데 지금 여력이 없으셔서 자동차 바퀴를 지금 타이어를 빼셔서 지금 다시 지을 정도로 많이 범람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두세 시위는 바퀴에 잠길 정도였으면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배기구에 거의 닿을 정도로 침수됐다가 지금 점점 빠지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특히 위험 같은 것들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제보자분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수 제보자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신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대덕동이라고 당진시 대덕동인데 면천하고 경계쯤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 계신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산이 많다거나 논밭이 많다거나 주변에 큰 하천이 있다거나요. 이쪽은 아미산이라고 아미산하고 대덕산하고 같이 접합되어 있는 데고 조그만한 하천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한쪽으로 그쪽으로 다 물이 이제 몰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예. 좀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희한테 제보 주신 영상을 보면은 차들이 물에 잠겨서 지나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폭우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재난 문자 같은 것들도 자주 도착하고 있습니까? 계속 옵니다. 한 2분, 3분 간격으로 계속 뜨고 있는데 네. 이쪽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데는 한 4시 20분경에 전주가 쓰러져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예. 길을 일단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만한 장소라든지 주변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여기 당진 시내 쪽이 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여기 당진 같은 경우 바다랑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천이라는 하천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천 하나로 그 모든 물을 받다 보니까 바닷물 수위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물이 빠지지 않는 형국이다 보니까 아마 시내 쪽에는 많이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재난 문자도 초등학교나 체육관 쪽으로 대피를 하라고 생식경부터 안내 문자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계신 곳이나 이웃 주민들의 피해 같은 것들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 특별하게 새벽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조그만한 하천이 막히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범람해서 예. 지금 도로 쪽에가 많이 이제 침수되어 있고, 많은 잔재물들이 이제 이렇게 떠내려 오다 보니까 많이 좀 길을 좀 막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본수 제보자님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 혹시 모를 피해 없도록 비 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청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호우 경보가 발령 중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으로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 구름이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현재 시간당 50에서 9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 지역에는 새벽 3시를 전후해 시간당 11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기록됐고요. 어제부터 이미 4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내일까지 그 밖의 지역으로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당 최고 50에서 8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에 많게는 18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00에서 15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를 비롯한 폭우 피해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서산시 성현 테크노밸리 근처의 도로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트럭을 포함해서 차량 2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물에 빠진 채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는 플래카드가 있긴 한데요. 아래에 있는 거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차는 떠내려온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차문을 열어서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창문 아래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의 수덕사 근처입니다. 번개가 끊임없이 치는 가운데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이었는지 도로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인데요. 제보자 설명으로는 와룡천 상류가 범람해서 다리를 덮쳤고 영상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새벽 일찍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일터로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채운동입니다.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죠. 차량 역시도 반쯤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분께서는 성인들의 아랫배까지 물이 찼고요. 차가 물살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하셨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충북 청주시 내수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잠겨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도 가늠이 안 되는 모습인데요. 서산, 당진 말고 충청의 다른 지역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마지막 영상은 충남 서산시 성현면 오사리에 있는 한 상거리입니다.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데요. 새벽 5시 반쯤에 건물 위에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차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차마 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하고요.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차들이 끊임없이 밀리겠죠. 날이 밝으면 출근길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저희 YTN에 영상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산시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갈산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복지센터나 마을회관 같은 안전지대로 즉시 대피해달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두레마을 사거리 부근 침수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충남대로를 이용한 내포 신도시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우회하셔야 된다는 재난 문자 내용이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접수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번 호우는 충남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강한 비구름대가 충남 서해안으로 진입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충남 지역 곳곳에 재난급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서산에는 시간당 무려 115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호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남 지역에 재난급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가 충남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좁은 띠 형태로 우리나라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지나는 길목, 즉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호우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서산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무려 420mm에 이르는 비가 내렸고 태안은 307, 서천 305, 당진 264mm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가늠하는 지표가 시간당 강수량인데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기준인 시간당 30mm를 몇 배씩 넘습니다. 서산에는 시간당 115mm, 홍성에는 98mm가 쏟아졌고 당진과 태안은 90mm에 육박합니다. 기상청이 피해를 우려해 이들 지역에 호우 재난 문자를 잇따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현재 충남과 충북 일부, 경기도 안성과 화성, 평택에 호우경보가, 대전과 전북, 군산, 강원 내륙,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기상청은 비가 오늘 내내 내리다가 모레쯤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는 50에서 150mm가 더 내리고 많은 곳에는 180mm 이상 더 쏟아집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50에서 120mm가 또 오고 특히 경기 남부는 180mm 이상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 강도의 경우 경기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은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또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 위험 수위도 높아져서 현재 충남 지역 등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에 중부지방, 특히 충남 쪽에 극한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충청에서 경기 평택까지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비라서 어두운 새벽 운전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CCTV로 이 시각 평택과 당진, 서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곳은 평택 서부도 입구에 있는 삼거리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있는 평택 지역의 상황인데요. 지금은 비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빗길이 미끄러워서 차량들이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런 비가 집중이 되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날씨가 상당히 흐립니다. 흙탕물이 도로까지도 넘쳐있는 모습 오른쪽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들이 물 웅덩이를 피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 지나실 때는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셔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집중된 서산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국도 29호선 서산 응안면의 모습인데요. 민가가 인접한 지역인데 인근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금 도로 곳곳에 황토색 흙탕물이 도로에 넘친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산사태 경보도 내려져 있어서 특히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곳은 서해안선 당진 분기점입니다. 서해안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인데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역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경찰차의 모습도 왼쪽에 보입니다. 사고가 난 듯이 차들이 갓길 쪽에 서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때일수록 속도를 평소 때보다 20%가량은 줄이시고요. 만약에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최대한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네, 충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비상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 이런 긴급 물자까지 발송되면서 주민들 대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위기 상황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충남 지방에 최대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지금 상황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이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앞서 말씀하신 서산과 당진 부근이 아직도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60에서 최대 100mm의 강한 비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러한 강한 비의 일부가 이 수도권 지방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왜 이곳에 비가 집중된 걸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남동 쪽인 오른쪽 하단부에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들어오는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저기압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그 저기압 후면으로 떨어지는 건조 공기가 앞서 말씀드린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다이렉트로 부딪히게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생한 이유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까지 비 상황 어떨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긴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들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도 오늘 앞으로 새벽에 지난 아침까지도 이러한 강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충남, 충북에 이어서 경기 평택 지역까지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 이렇게 긴급재난 문자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대피 요령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뿌리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당 50mm가 넘고 3시간 동안 90mm가 넘는 많은 비가 동시에 조건을 만족할 때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뿌리고요. 두 번째는 1시간에 72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단시간에 쏟아질 경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상황은 매우 강한 비가 순식간에 내려 물이 잠기는 지역들이 많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반지하에 계신 분이나 상습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신속하게 이 문자를 보심과 동시에 대피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파트 등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시면 지하 주차장에는 절대 출입을 금하셔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불의의 상황에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100mm 이상이 내렸다, 극한 호우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이 극한 호우라는 거 말로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극한 호우, 앞서 말씀드린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체감을 하시기에는 우선 차량을 기준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시거리가 거의 0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거의 불가하고 노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산을 쓰고 밖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거의
단시간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우산을 쓰고 있는 게 의미가 없고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 바람도 문제입니까 지금? 네, 지금 서해안과 우리나라 그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서쪽 지방에는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건조 공기는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매우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강한 호우와 동반돼서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충청에는 오늘까지 최대 2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서 각별히 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 계속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서쪽 지방, 우리나라 충청도 등 수도권과 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이 비구름은 앞으로 강원 영동 지방으로도 계속 진입이 될 거고요. 때문에 우리나라 중부 지방 전역을 중심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일부 지방에서도 지금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들이 국지성 소나기 형태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상청 쪽에서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장마가 아닌 겁니까? 현재 저희 나라에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마가 종료되지 않고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정체전선에 준하는 그러한 강한 비구름대들은 현재 충청도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고온다습한 공기에 의한 국지성 소나기 형태의 강한 비들이 내리고 있어서 이 지역은 장마가 끝났지만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나더라도 매우 국지성 강한 소나기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극한 더위에 이어서 이렇게 극한 호우까지 이런 현상을 뭐 기후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2000년대를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이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폭우와 폭염이 상존하는 극한 기상 현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강한 비가 많은 형태로 해서 쏟아지고 그 이후에 비가 안 온 날이 수일 지속되면서 이 폭염과 같은 매우 극한 더위에 우리나라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일부 기후 변화에 대한 요소도 있지만 시시각각 변화는 그때 당시의 기압계 변화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는 굉장한 호우가 예보가 돼 있고요. 주말까지도 비가 계속 온다 그러는데 이후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러한 비들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면서 주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이 많은 양의 비를 앞으로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19일까지는 물론 강약을 반복하고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역에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형태의 기압계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열대 요란, 그리고 우리나라 서쪽에는 이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조 공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변의 기압계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라 앞으로의 이 강수 이후 기압계 변화는 조금 더 변모해 나가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이어질 때면 침수 피해뿐 아니라 뭐 산사태, 정전 이런 피해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해 주신다면요? 최근 들어서 이 많은 문화적 여유를 느끼시고 또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 펜션이나 산지에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행락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많은 부분에서 나무를 좀 많이 베어내고 개간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토지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게 되는데요. 특히나 산지를 깎아 만든 이러한 휴양 시설이나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절대 그 근처로 접근을 해주지 않는 게 좋겠고요. 계곡 등 야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선지에 계신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강한 비가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될 때는 접근을 삼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재산도 중요하고 여행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과 함께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다만 해임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해임설에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월가에선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 해임 반대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설에 일단 선을 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해임 계획이 없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 해임 사례가 없는 만큼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준이 이 파월 의장 재임 중에 건물을 보수하면서 공사 비용이 채굴 비용보다 급증해 3조 5천억 원이나 들었다는 게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의 주장입니다. 이에 파월 연준 의장은 감사를 스스로 요청하며 연준 개보수 비용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His board is not doing the job because they should try and rein this guy in. So he's doing a lousy job, but no, I'm not talking about that. Fortunately, we get to make a change in the next, 8 months or so. And we'll pick somebody that's good and we'll pick somebody. I just want a fair job. 간밤에 금융시장을 보면은 파월 의장 해임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이 정말 크게 요동쳤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임설과 관련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장중 5.078%로 고점을 높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파월 해임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그리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지수,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모두 이번 해임 소식이 일단 선에 그은 이후에는 안정세를 찾으면서 모두 상승 반전에서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한번 장중 상승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월의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후보로 언급한 사람으로는 이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는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 최근 금리 인하를 주장해왔던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현 연준 이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다이먼 회장은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월가 전체를 대변해서 작심 발언을 내놨다고 미국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이니한 회장도 역시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특검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접견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서울구치소는 적법한 인치를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 답했습니다. 특검은 박옥수 특검보 등을 보내 현장 지휘를 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방문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로 예정됐던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도 불발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바다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계속 분투하는 장정들이 있습니다. 해군 신병교육대대 훈련병들인데요. 훈련 현장에 임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훈련병 정우현 비상이함 준비 끝! 해군 신병교육대대 훈련병들이 물 위로 주저없이 낙하합니다. 군함에 타 있는 상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배에서 탈출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수심과 수면이 높이를 합치면 10m가량. 공포심을 느낄 만도 하지만 훈련병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수영장에서 훈련하니 시원하고 좋습니다. 해군으로서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강인한 바다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필승! 훈련병들은 수상 행군 훈련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바다 위에서 구명정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여러 명이 짝지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조원 4명은 자신의 다리로 앞사람 허리를 안고 조장은 조원들을 이끌며 이들의 눈 역할을 합니다. 훈련병들은 물 위에서도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전우회를 다지고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 훈련병들을 양성하는 교관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해군 장병들이 다양한 해상 작전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전투수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강한 해군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군사훈련 5주 가운데 어느덧 3주차 훈련에 접어든 해군병 715기는 모두 1,300여 명. 훈련병들은 앞으로 IBS 훈련 등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받고 다음 달 1일 수료한 뒤 실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알린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6시 10분 기준으로 삽교천 유역의 충남 아산시 충무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서 발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침 6시에는 세종시 상조천교 지점 홍수경보 변경으로 발령이 됐고요. 새벽 5시 30분에는 예산군 서계양교 지점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서 발령됐습니다. 앞서 새벽 4시 30분에는 예산군 구만교 지점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했고요. 새벽 3시 10분에는 당진시 채운교 지점을 홍수경보 변경으로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충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에는 새벽 3시를 전후해서 시간당 11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그 밖에 충청과 경기 남부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시간 내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령 중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으로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 구름이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현재 시간당 50에서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는 이미 400mm가 훌쩍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그 밖에 충청으로도 200에서 3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많게는 18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00에서 15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내일까지 시간당 최고 50에서 8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등 호우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 밤까지는 전국적으로,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